안녕하세요. 현직 트레이더 로드입니다. 코스피가 4,200포인트 신고점 갱신 후에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이번 주말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뉴스나 전망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이 찾는 해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전부터 구독자분들한테 꼭 설명하고 싶었던 주제, 시황 뉴스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애초에 편향된 주관적 해석이다. 투자 뉴스뿐 아니라 정치 뉴스든 사회 뉴스든 마찬가지죠. 어차피 제작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선택한 뉴스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최고 기준은 바로 시청률, 조회수죠. 객관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투자 뉴스의 제작진은 뉴스 전문가지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차피 모든 뉴스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24시간 뉴스를 들어도 예측 못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뉴스에 나오기 전에 소수만 알고 있겠죠. 특히 금융시장에 영향이 큰 해외 뉴스는 1차 뉴스를 2차로 번역 가공하다 보니 왜곡되거나 뒷북 뉴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이미 내가 아는 뉴스는 남들도 다 안다. 여러분이 듣는 뉴스나 전망은 이미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알려진 이후입니다. 애널리스트 중에 기관 투자자나 VIP 고객에게 콜을 하기 전에 방송이나 기사를 먼저 내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로도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사실상 랜덤이다. 앞에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도 미국 CPI 발표나 엔비디아 실적은 개인 투자자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는 하락했죠. 브로드컴 실적도 좋다고 했지만 이후에 브로드컴의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라는 말이 돌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며칠 전에 FOMC 직후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파월이 고용시장에 대해 걱정했다는 점과 단기 채권 매입 발표가 호재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미국장이 크게 하락을 하니까 다시 이번 FOMC는 금리 인하 반대 의견이 많았고 파월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매파적 금리 인하였다라는 식의 또 뒷북 끼워 맞추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FOMC 해석 뉴스도 주가 반응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뉴스 자체보다는 시장이 그 뉴스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예 뉴스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결국 랜덤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제부터 대응책 위주로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나 전망에 의존하는 것은 내면의 불안임을 자각한다. 저는 개인 투자자는 단순한 주가 패턴을 활용한 추세 추종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사전에 정한 단순 투박한 규칙, 특히 주가를 활용한 규칙으로 투자하기를 권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입 청산 기준이 불투명하고 투자 규모가 너무 크면 뉴스나 전망에 휘둘립니다. 여섯 번째, 팩트 위주, 텍스트 위주로 뉴스를 파악한다. 출퇴근 길이나 일상에서 시황 해설, 전망을 듣는 개인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고도로 훈련된 투자자가 아니라면 타인의 반복된 주장이나 표현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투자 방송은 투자자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과장된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 투자자에게는 특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영상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뉴스나 시황 코멘트를 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된 시황 해설이나 전망을 볼 때 유머나 감정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바로 스킵합니다. 제 판단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방송에 훌륭한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주가는 뉴스나 전망과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주가를 이해하고 예측해서 맞추려는 본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을 예상한다.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의 내용이나 방향을 예측하는 대신에 그 일정이 언제인지 위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FOMC에서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 시장 친화적일지 아닐지 세세하게 예측하는 전망을 듣지 말고 그냥 FOMC 일정이 언제인지 알아두고 그때 주식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할 때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의 방향성을 전망하거나 해설하는 영상을 1시간씩 듣지 않고 미리 일정만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 직후에 시장이 그 뉴스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주가 반응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트레일링 스탑을 할지 가격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차피 틀릴 예측과 판단을 하는 불가능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한 주가의 양방향 시나리오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불가능한 예측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주도주가 무엇인지, 바로 지금 돌파 추세 추종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잠시 주가가 하락했다가 추세가 재개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보유 종목 중에서 추세가 약화되고 청산해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주가로 단순하게 판단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합니다. 이런 단순 투박한 규칙의 실행을 여러분의 매일의 루틴으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1월 이후에 제가 펀드 운용하고 마케팅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참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댓글로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오프라인 강의도 내년 초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